안녕하세요. 브라운 IT의 브라운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해당 영상 강의는 제이펍에서 출간한 실무에서 바로 쓰는 일잘러의 엑셀 입문 도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입니다. 도서가 없으셔도 여러분들 강의 시청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지만 가급적 도서 구매하신 후에 같이 참고해서 보는 걸 권장드리고요. 도서 구매 링크는 아래 동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 파일도 마찬가지로 아래 동영상 설명에 예제 파일 링크 첨부되어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하셔서 강의 시청하시기 전 그리고 강의 시청하신 후에 꼭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자, 강의 시작하시기 전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분석에 관한 강의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한 민감도 분석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정확하게 민감도라는 용어는 이렇게 변화하는 데이터보다는 양성과 음성의 실질적인 재현율을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인데, 자, 여기서는 그냥 시뮬레이션이라고 간단하게 부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대출 융자 상환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대출 금액, 금리 그리고 상환기간과 매월 상환해야 되는 금액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고, 또 이 대출 상환계획은 3년, 4년, 5년에 따른 것과 그 다음에 대출금이 있는데, 이 각각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데이터표에 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F4셀에 보면 이렇게 1000만원을 2%의 금리로 4년간 상환할 때 매월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산이 PMT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PMT 함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고요. 여기 N%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환급의 총 기간, 여기 F7 4년에 12를 곱해서 총 48개월 동안 상환하는 그런 데이터고요. 이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자, 연이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12로 나눠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PV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치, 즉 대출 금액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매월 상환 금액을 구할 수 있고, 결과를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음수, 기호를 넣어서 양수로 표시되게끔 데이터가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F4셀을 참조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각의 대출 금액에 따른 상환 기간에 맞게 얼마씩 매월 상환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여기 전체 데이터 범위 선택을 해주시고, 자, 데이터 탭, 그 다음에 여기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 표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행 입력 셀, 열 입력 셀이라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행 입력 셀 같은 경우에는 이 행 방향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계산값이 입력된 셀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열 입력 셀 같은 경우에는 상환 기간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의 범위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PMT 함수를 이용해서 이 F4셀을 가지고 온 건데, 이 F4셀은 대출 금액과 금리 그리고 상환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금리는 고정 변수고 변동 변수는 대출 금액과 상환 기간입니다. 즉 행방향은 대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는 F5셀을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열 같은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죠. 기간이기 때문에 변동 변수의 상환 기간에 해당하는 F7셀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이 데이터 표 기능이고요. 자, 그래서 이 행 입력 셀에는 F5를, 그리고 열 입력 셀에는 F7을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데이터 표가 완성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항상 이 시뮬레이션의 변동 변수가 행과 열로 입력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식이 참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테이블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영업이익 시뮬레이션을 구하는 내용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을 여기에다가 구해야 되고, 자, 이 범위 보이시죠? 그 다음에 평균 단가와 판매 개수의 변동치를 통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2021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참조를 해주고 이 변동 변수 두 개를 변화를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우시죠? 자, 그럼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자, 2021년에 해당하는 H13셀 먼저 참조를 해주시고요. 여기 데이터 범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데이터 탭, 그 다음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데이터 표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행 입력 셀은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여기 평균 단가 클릭을 해주시고요. 열 입력 셀은 판매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 판매 수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각 평균 단가와 판매 개수에 따른 영업이익이 시뮬레이션으로 구해지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도서에 있는 내용은 여기에 홈 탭,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셀 강조 규칙 보다 큼을 이용해서 4천만, 1, 10, 100천만,
100만, 10만, 100만, 1000만 같은 경우에는 자 녹색으로 강조를 해주고, 다시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보다 작음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500만 보다 작을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채워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분석을 하고 여기에 따른 셀 강조 규칙을 통해서 데이터를 더 보기 좋게 꾸미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L4셀, 아마 여러분들 예제에서는 이쪽 아래에 있을 텐데요. 지금 참조는 H13셀로 되어 있고 H13셀은 H4셀에서 H8셀을 빼게끔 되어 있는데, 이 H4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H5셀과 H7셀을 곱한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가 참조하는, 이 데이터가 또 참조하는 이 두 가지의 변동 변수를 이렇게 구해서 나머지 데이터의 시뮬레이션을 구하는 게 데이터 표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편합니다. 자, 비용 변동 요인에 따른 상품 단가 변경 시뮬레이션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금년도 영업이익 시뮬레이션이고 2022년이 금년도라고 가정했을 때, 자, 영업이익은 여기 H15셀이고요. 이 H15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데이터 범위 선택을 해주시고 데이터 탭 예측 데이터 표 클릭을 해줍니다. 자, 객단가는 여기 보시면 H6셀이고, 자, 열인 재료 비율은 여기 H14셀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자, H15셀 확인해보면 H5셀과 H8셀로 지금 참조가 되어 있는데, 자, H5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H6셀과 H7셀이 참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H8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건비와 고정비, 재료비가 되어 있는데, 이 재료비에는 재료 비율이 지금 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셀에 직접적으로 참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참조에 참조가 되어 있는 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표를 구할 때 여기에 시뮬레이션을 구할 기준 셀을 참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행과 열 방향으로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표 기능을 정리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목표값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엑셀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식에서 특정 값이 되려면 어떤 데이터가 변화하는지 확인할 때 이 목표값 찾기를 활용하는데요. 자, 간단한 예시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객단가 평균과 고객수가 있고, 이거를 곱한 값이 지금 매출로 나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이때 객단가 평균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매출이 변화하려면 고객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할 때 이 목표값 찾기를 활용을 하는데, 목표값 찾기는 예를 들어서 예시에서는 지금 12만원이 된다고 했을 때 객단가 평균은 유지하고 고객수만 유지한 상태에서 목표값을 찾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자, 데이터 탭 그 다음에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지금 수식 셀은 24셀이 입력이 되어 있고, 값을 바꿀 셀은 고객수니까 여기 26셀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찾는 값 같은 경우에는 셀을 참조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정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는 12만원을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목표값을 찾았다는 데이터가 나타나고, 자, 현재 값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고객수도 지금 240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표값 찾기 기능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컨트롤 Z. 앞서서 보셨겠지만 목표값을 찾으면 지금 셀 데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이 셀 데이터를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4번에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사항은 이렇게 목표값 찾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찾는 값 아까와 동일하게 12만원 입력을 해주시고, 값을 바꿀 셀 고객 수죠 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셀에 값이 있어야 한다는 에러가 발생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고객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전 오후를 나눠서 합계가 구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수식이 입력된 셀에는 목표값 찾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사본을 만드신 다음에 숫자가 변화해야 되는 셀들은 값 붙여넣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구하셔야 된다.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목표값 찾기를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업이익을 바꾸기 위해서 이 회전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200%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가지 데이터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영업이익을 1000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회전율을 변경을 해야 될 때 지금은 200%인데 210%, 220% 이렇게 올리면서 확인해야 되는 값을 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원본은 170%였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을 1000으로 가져가려면 회전율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자,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 그리고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수식 셀은 지금 G17 선택이 되어 있고, 값을 바꿀 셀은 회전율에 해당하는 G7셀입니다. 이 찾는 값은 지금 542로 입력되어 있는 걸 1000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확인 클릭해 주시면 지금 G17셀 1000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목표값을 찾았고 218%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클릭해보면 이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목표값 찾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높아지면 고객수가 늘어나고, 고객수가 늘어가면 매출과 원재료비가 상승하고, 매출이 늘어나면 인건비도 증가하고, 인건비와 원재료비가 증가하면 비용이 증가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특정 데이터의 값을 어떻게 바꿨을 때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 구하려면 이 목표값 찾기를 활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엑셀에는 그리고 시나리오라는 기능도 있는데, 여기 예측 그룹 그리고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시면 지금 예제 파일에는 원재료 비율 35%, 인건비 25%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편집 클릭해보면 지금 변경 셀은 G12셀과 G14셀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원재료 비율과 이 매출 대비 비율이 35%, 25%인 상태로 지금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값을 뭐 예를 들어서 0.5, 0.3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클릭했을 때 데이터가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셔서, 자, 편집, 확인, 여기는 다시 0.35, 0.25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추가 클릭하시고, 자, 원재료 비율 40%, 매출 대비 3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자, 여기는 0.4, 0.3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클릭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나리오 입력한 비율에 따라서 데이터가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값 증감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추가해서 등록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데이터 분석하실 때 특정 상황에 따라서 계속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시나리오 관리자만 활용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데이터 한 번에 입력해서 비교해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값을 역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 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종업원 수에서 이 백오피스의 인원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이 매출 대비 비율을 30%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출 대비 비율이 30%가 되려면 최대 백오피스 를 몇 명까지 고용을 할 수 있을지, 자, 그런 방법인데요. 자, 우선 매출 대비 비율 클릭을 해주시고, 자, 데이터 탭,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지금 수식셀 H14셀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값을 바꿀 셀은 백오피스에 해당하는 H12셀입니다. 찾는 값은 0.3 혹은 30%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확인 클릭하면 이렇게 현재 값 30%로 바뀌면서 이 백오피스는 16명까지 고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목표값 찾기 기능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 목표값 찾기 기능의 단점 중에 하나는 한 가지의 변동 변수만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한 가지 변동 변수를 활용해서 여기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한 번에 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변동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경우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때는 해찾기 기능을 활용합니다. 해찾기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해찾기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 파일 탭, 그 다음에 옵션, 그 다음에 추가 기능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관리에서 이동 클릭하신 다음에 해찾기 추가 기능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잠시 기다리시면 해찾기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자, 데이터 탭, 그 다음에 여기 분석 그룹 보시면 해찾기 기능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찾기 기능을 추가한 다음에 해찾기 기능을 간단하게 활용을 해볼 텐데요. 자, 제약 조건 예산은 1만원 이내, 빵의 개수의 차이, 자, 각각의 빵은 3개 이내로 해서 각각의 빵을 최대한 몇 개까지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해찾기 기능 클릭해서 이 해찾기 매개 변수 대화 상자 열어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 예제 파일 여시면 여기 여러가지 조건들이 입력되어 있는데, 자, 여기 제한 조건의 종속은 삭제 이용해서 삭제해 주시고, 변수 셀 변경 삭제해 주신 다음에 닫기 눌렀다 다시 열으시면 됩니다. 여기 변수 변경 셀 같은 경우에는 변경
변경돼야 되는, 즉 금액과 단가는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 변화돼야 되는 부분은 개수기 때문에 이 개수 부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클릭하시고 H9셀 먼저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H9셀은 합계인데 이 합계는 제한 조건은 10,000원이었죠. 자, 10,000원 이내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자, 추가. 그 다음에 상품 개수는 3개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3을 눌러서 추가. 그 다음에 E11셀부터 G11셀까지는 정수 부분입니다. 여기 인트가 있는데 인트 선택을 해주시고 정수로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제한사항, 즉 빵의 개수가 마이너스나 0 혹은 소수점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수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자, 확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E11셀부터 G11셀까지는 정수의 조건으로 H9셀 금액의 합계는 10,000원 이내로, 빵의 개수의 차이는 3개 이내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빵의 개수가 변경되었을 때 최대 몇 개를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착기 설정이 완료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착기 클릭하시면 잠시 기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해착기 결과가 나타나는데, 보시면 소금빵 5개, 크림빵 8개, 단팥빵 6개로 해서 3개 이내의 차이로 최대 10,000원으로 구할 수 있는 빵의 개수가 구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착기 해보존을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이 값이 입력이 된 상태로 시나리오가 종료가 되고, 원래값 복원을 클릭하시면 원래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복원한 상태에서 데이터가 정리됩니다. 자, 확인하시면 원래 데이터로 복구가 되고요. 자, 이 차이 같은 경우에는 맥스와 민 함수 이용해서 가장 많은 수의 개수에서 가장 적은 수의 개수를 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해찾기 기능 활용하시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목표값 찾기와 다르게 여러가지 변수를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해찾기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운송 비용을 최적화하는 그런 예제인데요. 자, 제약 조건이 생산수에 상하는 공장 A가 60개, 공장 B가 40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조건에서 조건이 2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문수는 점포 A가 20개, 점포 B가 30개, 점포 C가 50개에서 총 3개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공장이 있고 이 공장에서 점포로 물건을 발송을 할 때 60개와 40개를 각각 발송을 하려면 몇 개씩을 발송을 해야 이 합계를 최저값으로 맞출 수 있을지, 그런 시나리오를 구하는 예제인데요. 우선 이 합계는 60개와 40개를 보냈을 때 최소값이 나오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 탭, 해찾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원래 입력되어 있던 예제 내용들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삭제 해주시고요. 자, 목표 설정은 지금 R10셀이 아니라 이 합계 운송 비용을 구할 I9셀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대상은 최소값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60개, 40개를 보냈을 때 최소값이 나와야 되니까 최소값 선택을 해주시고, 자, 변수셀은 각 점포로 운송하는 각각의 개수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콤마, 띄어쓰기, 그 다음에 각 점포로 운송수, 비공장에 대한 내용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공장 A가 60개죠. 공장 A가 60개의 물품이니까 이렇게 60 해서 추가를 해주시고, 공장 B는 40개입니다. 40개 추가를 해주시고, 각 점포로의 합계 운송수가 각 점포에서 주문한 것보다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 조건을 추가를 해주시고, 자, 추가. 그리고 아까 앞에서 빵과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은 정수가 돼야 되겠죠. 주문수가 마이너스나 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추가해주시고, 여기 F15셀부터 H15셀도 마찬가지로 정수로 바꿔서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정수 60개, 40개, 그 다음에 각 점포로의 합계 운송수가 각 점포의 주문수보다 많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찾기를 클릭을 하면 자, 각각의 데이터가 구해진 것 확인할 수 있는데, 자, A 공장에서는 A 점포로 20개, 그리고 C 점포로 40개만 보내고, 그 다음에 공장 B에서는 B 점포로 30개, 그 다음에 C 점포로 10개만 보내서 각각 주문수에 맞춘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 운송수는 60개와 40개가 맞춰진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냈을 때 최소값 36,00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찾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의 작성 바탕의 가장 근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지 미리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 해를 찾겠다, 목표값을 찾겠다, 이런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기능에 각각의 셀을 참조해 주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면 해찾기 기능, 목표값 찾기
찾기, 그 다음에 표 데이터 기능까지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하시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 내용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도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